shifting은 변화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변화하는 인구 통계와 가구의 구조, 생활 양식의 어떤 선호,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가치관, 이러한 것들은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암시하고 있냐면, 서로 다른 built environment. built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거잖아. 환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진 환경. 인간이 만들겠지.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건축 환경이라고 보면 돼. 건축 환경과 도시의 fabric. fabric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직물이라고 보통 알고 있지. 이걸 구조라고도 좀 보거든. 그래서 건축 환경과 도시 구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용만 봐도 사람들의 구성이 바뀌고 인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대가족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있지. 사람들의 선호하는 그 방식, 생활 양식도 바뀌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어. 그럼 이렇게 많이 바뀌는 모습들은 결국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과 우리 주변의 환경, 그리고 도시에서의 생활의 구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야. 뒤에 나와 있는 3 years ahead라고 하는, 이게 아직 문장이 안 끝났지. ahead는 앞선 거니까 향후 30년 이후에 요 다른 환경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와 비교해서? 뒤에 거와 비교해서, 30년 전과 비교해서, 30년 전과 비교해서 30년 앞에 이러한 구조들이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미국 사람들, 호주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선택하고 있어. 살겠다라고 선택해. 요 환경에서. 이 환경은 그들이 덜 의존적인 환경이야. 자신들의 차량에 덜 의존적인 환경에 그런 환경에서 살겠다라고 한대. 이유는 reducing air pollution이라고 하는 공기 오염과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뒤쪽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게 좋겠네. 왜 그러냐면 공기 오염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주어 중요하니까. 자동사야. 누구에게? 그들에게. 결국 환경 문제야 이건. 오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덜 의존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가치관이 좀 바뀌었지. 뒤로. (2011년) 조사가 있었네. 2,000명 이상의 성인 미국 사람들의 2,000명 이상의 이 사람들의 조사가 알아낸 것이 있는데 뭘 알아냈냐면 7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야. 네이버후드는 그냥 동네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이니까 동네. 어떤 동네? Where a house. 집이 위치한 동네가 주어, 동사,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지. 더 큰 고려사항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한대. 어디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뭘 결정할 거냐면 where to live. 어디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비교 대상 나와야겠고, 뭐보다도 집의 크기나 규모보다도, 집의 규모보다도 뒤에 어디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고려사항은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지역의 동네의 분위기나 그 동네에서의 어떤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걷는 것, 식당으로 걸어가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사업인데 이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파는 상점도 될 수 있어. 식당과 상점과 학교와 다른 편의시설들, amenity라고 하는 편의시설, 이곳으로 걸어가는 것은 입니다. 뭐였대? 가장 매력적인 동네였대. 동네의 특성이었대. 많은 응답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그 동네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봤었지만 에너지 사용을 덜 만드는 것을 좋아했었지.
자동차의 사용에 덜 의존하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걸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이 이웃의 여기 동네의 특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어. 그리고 뒤에 마지막 환경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한 단어로 조금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에너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 붙이게 되면 어떤 나이대를 이렇게 그냥 그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20, 30대의 사람들에게는 걸을 수 있는 지역사회가 동일시되었습니다. 뭐랑? 규모가 줄어든, 즉 감소한 환경 발자국, 또 에너지 효율성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뭐와 함께? 추가된 어떤 이점과 함께. 어떤 이점? burning, 뭔가 연소시키네. 열량을 연소시키는 이점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동안 열량을 연소시킬 수 있는 추가된 이점과 함께 줄어든, 사이즈가 줄어든 거니까 줄어든 감소한 환경 발자국과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것과 동일시하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겠고, 우리가 환경 발자국이다 라고 하는 것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지 보통.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환경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 것들,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들. 그래서 만약 친환경 건물들과 태양열 판이 dot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점이야, 점. 이게 동사로도 쓰여. 점을 찍다야, 원래는. 점을 찍는 거. 이거야, 그냥. 근데 이 점을 찍은 것처럼 여러 곳에 퍼져 있어. 산재하다는 말을 써. 그래서 친환경 건물들과 그리고 태양열 판이 우리 주변의 어떤 풍경, 그리고 루프탑이라고 하는 옥상에 산재해 있다면, 해설지에는 뭐라고 했냐면 덮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 산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만큼 앞에 이 친환경 건물과 태양열판이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야. 여기 산재하다는 말은. 그렇다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앞에 친환경적인 건물들도 있고 그 태양열판이다라고 하는 것, 즉 환경 발자국을 많이 남기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모습과 옥상이라고 하는 것에 산재하고 널리 퍼져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모습이지.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왔다. 보통 이런 구조는 언급되는 인용구가 나왔을 때 주로 나오는 것들이야. 보통은 우리가 인용구가 나오고 note 다음에 주어 나오지. 그걸 여기 자리를 바꾼 거야. 뒤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못 봤지. 그냥 one economist 뭐뭐 쭉 쓰고 note 큰 따옴표 이렇게 가는데 인용구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주로 바꿔. 그래서 언급합니다. 누가? 한 경제학자가.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의 이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대. 에너지 효율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그래나이트가 화강암이야. 뒤에 카운터탑은 카운터는 알지? 계산하는데 거기에 위쪽에 있는 상판을 얘기해. 그래서 얘를 조리대 상판. 집에 가면 우리가 음식할 수 있는 그 조리대 상판. 그럼 두 개가 무슨 말이냐? 조리대 상판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화강암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굉장히 고급 자재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고급 자재.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이 새로운 고급 자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은 즉 에너지 효율성이 필수적인 어떤 특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property라고 하는 재산, 이 재산을 팔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집을 팔 때에는 고급 자재가 있으면은 고가에 팔릴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이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 집들이 훨씬 더 고급 자재를 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만큼 에너지 효율성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부분.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법적인 것들을 보면 compared라고 하는 것이 뭐뭐와 비교해서 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봐야 돼. 물론 compare이라는 단어가 비교하다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보는 게 맞는데
compared with, compared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비교해서라고 하는 의미적인 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뒤에 것과 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일이다. 이건 choose는 뒤에 목적으로 투동사 원형 쓰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 비동사, 주어 나오고 부연 설명. 그러면 완전한 문장. 그럼 where 쓰면 되겠고, matter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동사, 그래서 비동사 pp 전혀 쓰면 안 되는 구조. 뒤에 where이라고 하는 것, 관계부사는 우선은 다 체크를 했어. 그냥 기본적으로. locate라고 하는 단어, 얘는 위치시키다야. 뒤에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수동태를 썼고,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where이라는 걸로 잘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was는 working 주어하고의 연결. 단수 ing, 그리고 뒤에 was. equate라는 단어가 동일시하다라는 타동사야. equate A with B 이런 식으로 써. 그래서 A와 B를 동일시하다. 목적어가 지금 없지? 그래서 수동으로 써준 거고, 남아있는 거에서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 note 쓰면 안 돼. 명령문 아니기 때문에 S 붙여야 된다. 이거 note야. 이거 나머지는 괜찮겠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볼게. 이건 환경 문제하고 조금 연관된 건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뭐가 있어 왔냐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대. 그럼 누구의 경향인가 봤더니만 뒤에 있었던 여기 경제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의 경향이 있어 왔는데, 이 경향이 어떤 경향이냐면 우리가 어떤 명사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명사가 미래적인 의미가 좀 강하면 뒤에 투동사 원형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좀 하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체를 쓸 때 여기 of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화를 좀 시키면 명사 하나 쓰고 of 명사 하나 더 쓰고 뒤에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물론 AB라고 써도 큰 무리는 없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명사와 투동사 원형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이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것들이 way라던가 아니면은 ability라던가 뭐 potential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이야.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능력, 뭐뭐 하는 잠재력,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쓴 거야, 여기에. 이때 이제 of 명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경제학자하고 과학자들하고 정치가들이 점점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경향이냐면 뭔가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대. 초점을, 즉 자신들의 중심의 어떤 관점을 이쪽으로 조금 바꾸나 봐. 어디에서 어디로 바꾸냐면 from이 나왔고 뒤에 to가 나왔고, 처음에 나와있던 인구 증가라고 하는 곳에서 소비라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갔습니다. 이거를 뭐로써 이렇게 초점을 바꿨나 봤더니만 좀 더 중요한 근본적인 드라이버. 오늘 드라이브가 좀 많이 나온다. 오늘 이 드라이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몰고 간다라고 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추진력 아니면 뭐 동인 이런 말을 쓰거든. 생물학적 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면 돼. 이게 원인으로 그냥 쉽게 보면 그 중요한 원인으로서, 그러면 초기에는 아마도 생물학적 다양성, 요거는 이제 배경식이 좀 있어야 돼. 이건 모의고사에 꽤 많이 나왔었던 거고, 생물학적 다양성은 말 그대로 다양성이야. 손실이 나왔어. 왜 그러냐면 이게 대량 생산 때문에 그래. 산업화와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다양성이 많이 죽거든. 대량 생산을 하려면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생산해야 되니까 종류를 많이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 다양성이 줄어든다라고 한다. 이게 농업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럼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처음에는 인구 증가라고 본 거야. 인구 증가하고 또 무슨 상관이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기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식량 문제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식량을 제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처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배경식이 없으면 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그만큼 많이 봤던 것들이고, 그래서 초기에는
인구의 성장, 인구가 많아져서 그래 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소비의 관점으로 이제 좀 바꾸려고 했던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 이유가 뒤로 나오는 거야. 요 뒤쪽.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대중이 아니야. 앞에 있었던 요 사람들이야. 정치가, 과학자, 그리고 경제학자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 강조해? 소비를 강조하는 것은 피한데 뭘 피하냐면 정치적으로 choice topic이라고 했는데 여기 choice라고 하는 게 사전적으로는 경론을 불러일으키는 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아주 쉽게 보면 된다. choice라고 하는 것이 뭔가 충전을 시키는 건데 이게 감정이 충전된 거야. 그래서 감정이 꽉 차 있어. 그래서 감정이 막 격앙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뭔가 언쟁을 막 벌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얘가 경론을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론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주제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이 전문가들이 지금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을 말할 때 인구 증가라고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막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소비로 바꾸자 이거야. 이 원인을. 그럼 경론을 왜 불러일으킬까 봤더니만 이 주제가 예를 들면 인구 통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면 당연히 해결책은 인구를 통제하면 돼. 그럼 인구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여기에 ground는 이유야. 근거라고 하는 거. 가장 아래 땅이니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런 거야. 이 인구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인구를 통제한다고 하면 결국은 출생률을 낮추거나 하겠지. 그럼 출생률을 낮추려면 뭔가 좀 윤리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인종들, 뭐 황인종이나 뭐 백인종 빼고 흑인종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구를 조금 통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문장 구조는 on하고 여기 ground까지가 어떤 이유에서 라는 거잖아. 이 부분. 그리고 and는 병렬 구조지. because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병렬이야.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이유 때문이야. 인구 통제한다? 그럼 출생을 낮춘다? 아니, 애들을 많이 낳고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면 뭐 낙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거든.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인구 통제라고 하는 것이 뒤에 거랑 관련되어 있거든. divisive topics라고 하는 뭔가 분리시키는, 뭔가 분단시키는 이런 주제. 예를 들면은 외국인 혐오 또는 인종차별 또는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 우생학은 나중에 좀 볼 거야. 우리가 단어만 봐도 생물학적으로 우생한 것들만 뭐 좋아하는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거와 같은 어떤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인구 통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경론을 일으킬 만한 주제가 될 거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을 딴 데로 돌리는 거야.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뒤쪽. 앞에 전문가들이 쭉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 It's not. 아니야. 딱 보니까 it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명사 나왔지. 뒤에 that 나왔지. 이건 딱 보자마자 감이 오지. 강조 구문이야. 이건 아니야. 사람들의 수 그 자체. per se라고 하는 그 자체야. 사람들의 수 그 자체가 아니야. 하지만 뭔데? 어떻게 천연 자원이 소비되는가라고 하는 거야. 결국 앞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인구,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소비. 이렇게 본 거야. 뒤에 뭐가?
주된 원인이 환경의 어떤 decline, 감소나 쇠퇴라고 하는 것에 이 주된 원인은 사람 자체의 수라기보다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소비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국가들, 얘네는 비례가 안 맞네. 불균형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디에? 자연 환경에. 왜냐하면 이 부유한 사람과 부유한 국가들은 소비를 하고 있거든. 불균형적으로 아주 커다란 몫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천연 자원에 대해서, 전 세계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균형적이지 못하게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몫을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뒤로 부연 설명이 조금 들어간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걸 보면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을 거야. 한 가지 예를 사용하자면 미국은 accommodate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다라고 하는 것. 단지 5%의 전 세계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어. 전 세계의 인구의 5%가 미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사용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수확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진 정도로 보면 되겠지. 전 세계에서 얻어지는 천연자원의 25%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인구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 앞에 나와 있었던 균형이 지금 잘 안 맞추고 있어. 매년. 그리고 실제로 decorative라고 하는 뭔가 꾸미는, 장식하는 크리스마스의 어떤 조명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 장식을 위한 크리스마스 이 조명들만으로도 뭘 사용하고 있냐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1년에 어떤 annual energy usage라고 하는 어떤 1년의 어떤 에너지의 사용보다도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탄자니아의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의 그 사용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불균형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다는 거. 결국 소비에 대한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and yet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하지만 정도로 보면 돼. 미국은 부유한 국가고 부유한 사람들이야. 근데 얘네보다 더 부유한 국가가 있어.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평균적인 미국의 시민이 여기 평균적인 미국의 시민은 사용해 더 적은 양을 사용해 2분의 1보다도 더 적은 양을 에너지의 2분의 1보다도 더 적은 양을 사용하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시민 이 카타르야. 카타르의 평균적인 시민이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2분의 1보다도 더 적은 양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얘네가 더 많이 사용해. 돈이 워낙 많지 얘는. 석유를 팔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은 거. 그리고 카타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작지만 규모가 좀 작지만 부유한 중동 국가입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뒤는 없었고 우생아 나중에 볼 거고 앞에서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뒤쪽에 환경 문제가 나왔지. 환경이 자꾸 쇠퇴하고 감소하고 있어. 거기에 대표적인 게 생물학적 다양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사람들의 인구가 너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좀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전문가들의 초점이 소비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있고 그래야지만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럼 왜 소비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의 예를 뒤에서 쭉 설명했던 내용들이었어.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인류를 유전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factory라는 거야. 연구한 학문으로 1883년에 영국의 F. 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창시했고 우수 또는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악한 유전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우리가 뭐 우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 우성인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더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을 우리가 우생학이라고 한대. 뒤는 없고 문법적인 거 봅시다. to shift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tendency하고의 연결관계야. 투동사는 쓰면 안 돼. 여기 요거 써야 돼. 독해에서 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전치사 쓰고 명사 쓰고 ing 쓰지. 그거 아니야. 이 부분.
그래서 그걸 착각하면 안 돼. 뒤쪽의 문법에서 이때 강조 구문은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가 될 거고, 그리고 나와 있었던 여기 나와 있는 요 단어, 지금 USA라고 하는 미국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조명이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in the US라고 하는 것, 한글로 보면 그냥 미국이 사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주어는 light가 되는 거. 그래서 use라고 하는 S 붙이지 않는다.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겠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면 문장이 다 끝났지? 그리고 뒤에 있었던 거는 부연 설명이고, 앞쪽 문장에서의 주체는 미국 시민이고 여기는 카타르니까 서로 다른 주체라면 따로 써주고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네. 여기 연결어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분사구문으로 갈 거고, 그래서 비동사의 ing, being을 써준 거. 그 정도까지 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 뒤에 갑시다. 23번. 오늘까지만 이 진도로 좀 나가고 개인적인 학교, 개별적인 자신에 맞는 학교 공부는 따로 좀 진행을 할 거야. 봅시다. 영화가 있어. 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feature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가 나오다,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이런 의미. 뒤에 굉장히 멋진 자연 경관과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어떤 야생 또는 야생 동물이 등장하는 영화들은 종종 증가시킵니다. 욕구를.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의 욕구. 이것도 똑같이 아까 했던 거. 명사 쓰고, of 쓰고, 명사 쓰고, 투동사 원형 쓰고. desire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뭐 하려는 욕구라고 할 때 우리가 투동사 원형을 쓰니까 거기에 맞춘 거야.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방문하려고 하는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어디를? 그 자연의 지역들을. 그럼 그 자연의 지역에서는 뭐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볼 수 있지. 이러한 자연 경관과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겠네. 결국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사람들이 실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야. 이거를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또 자연 환경에 관한 걸로 좀 갈 거야. 하지만 그들은 또한 여기에 대의는 영화는 또한 인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도 있어. 그럼 누구에게서? 새로운 관람객에게서. 새롭게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인식을 높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 결국 영화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는 부분이겠지. 많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들이 are created, 만들어져.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우리가 with a in mind 하면은 어떤 명사를 염두에 두고 라는 의미.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그러한 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한 확장돼. 뒤에 어디로 확장되냐면 블록버스터 무비라고 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로 확장이 될 건데, 이 영화는 meant, 원래 mean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다, 의도하다 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서 그냥 의도하다야. 의도된 거야. 뒤에 누구를 위해서? 더 폭넓은 뒤에 관객들을 위해서 의도된 건데, 이걸 해석을 할 때 선생님도 조금 애매해서 사전을 좀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이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비동사를 쓰고 meant를 쓰고 다음에 for를 쓰고 이 명사를 이렇게 써. 그러면 이 명사를 위해서 의도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로 써서 수동 형태를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A를 대상으로 하다. 우리말에 좀 어울리는 표현이 이렇게 좀 돼. 그래서 의도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대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도 더 폭넓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while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건데, 이 while은 실제로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다른 내용도 있어. 이런 게 이제 while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while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하잖아. 이런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내용도 진행돼.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반면에 하지만 또는 한편 이런 말로 써.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그런 한편 이러한 이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되기도 해라는 거야.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어. 그럴 때 while을 쓰는 거야. while을 꼭 뭐뭐 하는 동안 또는 뭐 반면에 이런 걸로 고정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뒤에 나와 있는 건 좀 단순해. 이제 영화 얘기하고 끝나. 오늘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독해 정도, 그냥 해석 정도로 끝나는 것들도 있고, 중간에 조금 애매하게 좀 짚어야 될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단순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해. 그럼 영화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었던 더 폭넓은 관객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블록버스터 영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 봤더니만, 디즈니의 해피 피시라고 하는 2006년의 영화가 있나 봐. 얘는 뭘 강조했냐면 위협을 강조했어. 오버피싱이라고 하는 걸 보통 남획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제 단어 외울 때 한글 잘 안 보지. 선생님도 한글 잘 안 보는데 남획 예전부터 굉장히 좀 꺼림직해서 남획이 도대체 뭐야? 어쨌든 뭐 많이 잡는 것 같긴 한데 여기 over가 과도하게 물고기를 잡는 행위인 거잖아. 여기 남자가 한문으로 람이야 원래 람. 범람하다 할 때 그 범람, 넘치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포획 활동이 넘치는 거, 그걸 남획이라고 하는 거야. 과도하게 물고기를 잡는 거, 그냥 그렇게 써도 되지. 그래서 남획과 플라스틱 오염, 펭귄에게 있어서 남획과 플라스틱 오염이다라고 하는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글북이라고 하는 2016년은 노출시켰어. 우리가 노출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를 접하게 하다라는 걸로 경험하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노출을 시켰으니까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하겠지. 그래서 관객들을 뒤에 거에 노출시켰습니다. 관객들이 뒤에 거를 경험하게 했어. 멸종위기에 처한 천갑사안이라고 하는 동물인데 외울 건 없다. 이건 동물 이름이기 때문에 천갑사안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경험하게 했고, 그래서 그러한 노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냐면 뭘 야기시킬 수 있냐면 환경적으로 의식을 하는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환경 자체를 의식해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뤄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가는 이 관람객들이 기꺼이 50% 더 많은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했대. 뒤에 기후 완화라고 하는 것에 이거 이따 설명할 거야.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 완화라고 하는 거야. 뒤에 뭐 하고 나서 watching the apocalyptic, 요 종말론적인이라는 의미야. 종말론적인 영화를 보고 나서 뒤에 the day after tomorrow. 이거 봤나? 이거 재밌어. 봐봐. 예전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에 그것을 약간 활용해 쓴 게 있어. 지구의 종말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은 정말 현실적이야. 그럼 지구의 종말이 일어나면 누굴 데려갈까? 너희는 안 데려가겠지. 쓸모없으니까. 누굴 데려가느냐? 앞에 경제학자, 정치학자,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그 티켓을 사. 미리 다 이제 암암리에 다 사는 거야. 저기 삼성 회장 뭐 이런 사람들 가겠지. 우린 못 가.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뭘 타고 가는데 그게 뭐냐? 영화 보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궁금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타고 갈까? 아, 근데 충격적이었어. 그걸 타고 가는구나. 그거 봐야 돼, 영화를. 미리 얘기하면 스포일러니까. 그거 봐야 돼. 그 내용. 자, 여기까지 다 끝났나? 아, 또 있네. 뒤에 마지막 봅시다.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요것 때문에 영향 때문에 환경적으로 지향된 영화, 환경지향적인 영화, 요걸 약간 좀 우리가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oriented라고 하는 건 뭔가를 지향하는 이라는 거잖아. 환경적으로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뭐 보호하려고 하는 또는 환경을 의식하는 또는 환경 보호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지향하는 영화. 이 정도.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영화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단어 자체가 없어, 이건. 이건 그 사전에 말을 합성한 거기 때문에. 이 영화의 영향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수의 영화 배우들이, 스타들이 또는 다른 유명 인사들이 시작했습니다.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스타덤이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그들은 뒤에 나와 있었던 홍보하다도 괜찮을 것 같고 촉진하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 노력, 아프리카에서 이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장려하다도 괜찮을 것 같고 프로모트는 두 가지 다 의미를 다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내용이 다 끝난 부분. 추가적인 것들 잠깐 봅시다. 스타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스타덤에 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스타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연예인을 뜻하는 명사 스타와 지역, 나라 등을 뜻하는 전미사 덤의 합성어로 스타가 갖는 지위나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스타들이 자신이 아무런 어떤 존재감이 없으면 뭐 그 SNS 같은 데에다가 어떤 내용을 올린다라고 해도 그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겠지. 그래서 자신의 스타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스타인 지위를 사용한 거야. 이 말의 의미는.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플랫폼이 뭔지 아니 근데? 원래 플랫폼이 무슨 의미야? 승강장이야, 승강장. 뭔가 우리가 탈 것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해.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차나 전철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말하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이제 변형이 된 거야.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모듈, 기반이 되는 가장 기본 단위,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토대, 그냥 기본 토대야, 토대. 제품, 서비스, 자산, 기술, 노하우 등 모든 형태가 가능하고 IT 쪽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을 뜻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인터넷의 경우는 뭐 NHN 같은 게 있나 봐. 이와 같이 인터넷 사업체가 구축해 놓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또는 페이스북 같은 웹사이트도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회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가장 기본 바탕,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지. 그거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가 아까 청갑산이라는 애야. 동물. 이렇게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얘가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동물 보면 좀 커. 규모가. 별게 다 있지? 아직 안 끝났어. 여기 내용들 우리 찾을 게 되게 많았다. 기후변화 완화라고 해서 climate change. 아, 여기 조금 잘못 썼네. 여기 climate change 다음에 mitig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가 있었냐면 여기 mitigation 있지. 이 부분. 원래 이제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climate mitigation이라고 하는 두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climate change mitigation이야. climate change mitigation.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자라는 거야. 기후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뒤에 나와 있었던 요 기후 변화 완화. mitig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보면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또는 흡수하려는 노력을 기후 변화 완화라고 한다라는 거. 졸린 사람들은 나왔다 와. 수없이 얘기하지. 정신 차리면은 안 졸린다. 여기서 졸았는데 1초 졸면 바로 죽는다. 졸겠어? 정신력 문제야. 아무런 핑계도 되지 마. 24시간, 48시간을 안 자고 너무 졸려서 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도 있어. 원래는 climate change adaptation하고 climate change mitigation하고 좀 다르게 쓰더라고. 두 용어가 따로 있었어. 근데 두 가지를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거야.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물리적 환경 자체를 조절함으로써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 여기는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해.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하고 2015년 12월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 각국 모두 참여하는 보편적인 대응 체제가 전환되었다라고 하고 지금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아까도 우리가 그 지문을 볼 때 뭐 인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뭐 어떤 환경 문제가 나오고 소비가 나왔을 때 그게 왜 연결고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배경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배경지식을 알고 가려고 이것들을 계속 보는 거다.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변화 완화가 다 포함되는 거고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적응, 피해를 최대한 늦추는 게 완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눈다라고 했는데 거의 같은 개념인 것 같아. 여기까지였구나. 문법 봅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feature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 있고 그래서 능동에 I 썼고 여기 increase라고 하는 것은 movies가 주어고 increase가 동사야. 그래서 s 안 붙이고 넘어간 부분 그리고 to 동사원형 아까 설명했지 desire to 동사원형 ment라고 하는 것도 동사 자리가 아니지 이 동사가 나와 있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건데 me는 어쨌든 타동사거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하는 게 맞겠고 뭐뭐를 대상으로 하는 의도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뒤에 to donate는 기본적인 거지만 그냥 체크했어 너무 휑한 것 같아서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이야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근데 결국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부사냐 접속사냐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인가 라고 하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인데 뭐 전치사를 붙여야 되느냐 뭐 앞에 더 플레이스가 생략된 거 아니냐 뭐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결국은 출발점을 잘못 선택해서 그래 출발점을 언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 언어는 우리가 이 글을 썼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이 언어학자가 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전을 만든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 언어학자나 사전을 만약에 편찬한 사람이 썼으면 문법 규칙을 정확하게 100% 지켰겠지 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우리가 서점에 나가 있는 글을 딱 봐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문법이 좀 이상한데?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된 것들을 그대로 적은 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원칙적으로 가볼게 where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게 되면 원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다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일이 뒤에 거잖아.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여기에 promote라는 동사 있고 day라는 주어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 있고 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전치사를 쓰지 않지. 원래 뭘 써야 되냐면 from을 쓰고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서라고 하는 from which 정도가 되는 게 맞겠지. 원래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인 연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의미적인 연결. 원래 이 which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on which 정도가 더 나올 수도 있어.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from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이 플랫폼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전치사의 의미를 좀 써준 거고 그럼 where이라고 하는 걸 왜 쓴 거냐? 원칙적으로는 which를 쓰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뭐 원어민들 그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고 뭐 사전적으로 나와 있는데 원칙은 관계대명사야. 우선 원칙은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글로 표현해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관계대명사지만 사람들이 의미의 전달이나 또는 구어체나 그 생활 속에서 편하게 쓰게 되는 거는 where이라는 거야. 요게. 그럼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학교 시험에서 from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걸로 취급하고 전치사를 만약에 쓰게 되면 맞는 걸로 취급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맞고 의미의 전달에 있어서 where를 쓴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문제가 생기지. 관계대명사는 그러면 뒷문장이 완전하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하나 썼고 뒷문장이 완전했을 때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썼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그럼 앞으로 도대체 뭘 쓰라는 거냐? 그래서 처음부터 가자고. 원칙적으로는 from 전치사 관계대명사야. 너희가 쓸 거는 전치사 관계대명사야. 기본적으로 시험으로 본다면. 근데 이게 그냥 일상적인 말로서 의미 전달할 때는 from에다가 where이라고 하는 걸 써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야. 이건.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니까 from where도 맞는 걸로 보면 되는 거야. 이건 좀 이해되겠나? 언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을 잡아야 돼.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걸로 기준을 잡지 말고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 안 그러면 이게 힘들어. 그래서 원어민들 그 게시판에 들고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 그냥. 원칙적인 어떤 문법 구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도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언어학자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고 근데 공통된 의견은 있었어. 글로 표현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걸로 만약에 쓴다면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맞고 그 외에는 이것도 의미가 통한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거나 어떤 의미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이것도 많이 쓰는 추세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구글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쓰는 빈도를 측정하는 그 통계 수치가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단어를 치면 그게 얼만큼 많이 쓰이느냐. 얘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공식적으로는 더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 정도까지. 뒤에는 아마 요거 좀 많이 논란이 좀 될 거야.